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컴퓨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폭을 아마 조금 더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부가적인 설명. 어떤 설명이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방부 산하에 있는 방위사업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위사업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들어서 아시지만 항상 그 비리와 돈과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곳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3군에서 쓰는 모든 무기체계의 표준을 잡고 있는 곳이고 그 무기의 부품들을 구매해서 각 군에 던져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정부 관련 어떤 그런 곳에다가 납품을 하려면 조달청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발주 나온 것들을 입찰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데 국방부는 그러니까 국방부 밑에 있는 3군의 어떤 물건을 납품하려면 조달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위사업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 입찰이 나온 것들을 보고 거기에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3군에서 쓰고 있는 무기체계의 표준, 스탠다드를 쥐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각 군대 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다들 군대를 갔다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일 예를 들기 흔한 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무기체계 중에 K2 전차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 전차를 만들면 전차에 필요한 설계 도면이 약 한 2만 장 정도 설계 도면이 나오고요. 그 도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을 다 합치면 약 한 5만 개 정도 부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국산화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따지면 약 한 70% 정도? 근데 그 70% 정도 차지하는 모든 부품들의 대부분은 철판류입니다. 어떤 거냐면 탱크의 외형, 혹은 포신, 뭐 이런 것들. 근데 요즘 탱크는 정말 좋아져서 운전도 전자장비가 들어가고요. 포를 쏠 때도 전자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목표물을 찾을 때도 전자장비가 들어가고 전자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특히나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비행기고요. 비행기는 동체를 빼는 나머지 대부분들은 정밀기계 혹은 전자부품입니다. 탱크는 그보다 좀 덜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비행기까지는 못 만들고 탱크 종류, 그 다음에 조선 강기이기 때문에 조선 배 정도까지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부품이 있는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는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도면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방위사업청이 다 쥐고 있고 그 규격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부품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체계를 한번 만들 때 K2 같은 경우 연구기간이 근 한 10년 정도가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10년이 좀 못 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새 뉴스상에서 가끔 보고 있는 T-50이라고 하는 훈련기, 그것을 연구 개발하는데 약 한 7, 8년 정도가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이에서 만들고 있는데 잘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T-50이라고 하는 비행기에 무기만 장착하면 바로 전투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훈련기라고 하는 것들은 제트 엔진 혹은 마하의 속력을 낼 수가 없는 그냥 비행 조정하는 연습용으로 썼지만 대한민국에서 만든 T-50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특이한 게 마하의 속력을 낼 수 있는 훈련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기만 장착하면 그냥 전투기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게 T-50이라고 하는 전투기인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투기에는 각각의 부품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전투를 실제로 수행할 때 필요한 부품들은 빠져 있는 상태로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곳에다가 부품들만 채워놓고 무기만 장착하면 총알바지로 나갈 수 있는 비행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비행기들은 마하 2.6 각분이 2.5 각분이 넘어가는데 T-50은 이제 겨우 마하 1.0 나오거든요. 그러면 꼬리 물리면 바로 떨어지니까 비행기는 뭐 총알바지용 나가기는 딱 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제3세계 같은 곳에서는 아주 유용합니다. 싼 가격에 마하 정도 속력이 나오는 비행기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기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방해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 훈련기가 안 팔리니까 무기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된 겁니다. 방위사업청 들어와서.
어쨌거나 연구기간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가지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들은 사용기간이 2년 정도, 많이 쓰면 한 4년 정도 씁니다. 그 이야기는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수명이 조금 짧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각 부품들에 대해서 시장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의 그거를 하면, 여기 혹시 통계학과나 이런 쪽 있나요? 수학계통. 그런 고급스러운 인력이 있을 리가. 대부분 정규분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분포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서 처음 시장에 출도할 때는 우리 386 CPU 처음 나왔을 때 초기 물량은 작고, 그 다음에 그거 가격은 무지하게 비싸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생산량들을 쭉 늘려서 보급형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살살살 사라져가지고 시장에서 단종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시장에서 그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만약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CPU가 뭐 i7이라고 하는데, i7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기체계에 장착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그 부품은 인텔이 만드는 그 기간 약 한 2년에서 3년 동안 딱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부품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기 체계, 그 무기는 사용을 못합니다. 고장이 돼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자부품은 라이프 사이클이 대부분 나온 걸 보니까 2년에서 약 한 4년 정도 걸리고요. 실제로 무기는 한번 우리나라 군에 적용이 되면 20년에서 30년을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18년. 그 부품이 고장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저희도 지금 그 미국 체계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각 군에 납품을 했던 업자들은 자기가 납품한 물건에 무언가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혹은 단종을 하거나, 그러니까 제품을 더 이상 만들지 않거나 혹은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된 다른 제품을 만들면 반드시 미 국방성이 지정한 사이트에 그 제품에 대한 혹은 부품에 대한 정보를 올려야 됩니다. 그거를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이뎁이라고 부릅니다. GIDP라고 가이뎁이라고 하는데 Government Industry Data Exchange Program,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이뎁.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미 국방부 산하 각 군에 납품을 했던 모든 물건들에 대한 스펙, 그 다음에 생산 초기 일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변동된 변동사항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을 꾸준히 올립니다. 그렇게 올린 마켓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마켓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군수품에만 한정되는 것이면 제가 여기서 떠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군허군을 이제 다 제대했으니까 다 떠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게 유용한 산업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 있냐면 조선산업. 배 한 번 만들면 그 배를 다시 분해해서 폐기 처분할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배에는 상당히 많은 전자부품들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플랜트 산업. 플랜트 산업이라고 하는 건 정유공장이나 뭐 이런 공장을 얘기하는데, 그 공장을 보면 사실은 드럼통 같은 거고 파이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를 제어하는 모든 부품들은 거의 대부분 전자제품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무기체계 산업. 그 다음에 저도 아직 잘은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을 오랜 시간 유지해야 되는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이제 시설 산업, 장치 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전소가 아주 그 대부분 가장 좋은 발전소 같은 경우 한번 지어보면 40년, 50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통제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요 부품들의 단종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수입한 그 무기 체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육군에서. 처음에는 무기 체계를 들여왔기 때문에 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부품을 교환할 수 있는 일정 양까지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잘 썼습니다. 썼는데 어느 순간 한 5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부품이 슬슬 노후화돼가지고 고장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부품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미국 본토에서 벌써 그 무기체계는 쓰지 않는 무기체계고, 그 무기체계를 만들었던 회사는 그 부품을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부품을 못 구하는데
아까 제가 가이드비라고 하는 걸 얘기해 드렸죠. 가이드비는 뭐가 있냐면 물류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각 군에서 실제로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이렇게 물건을 취득을 했으며 연간 소모량은 얼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 정보도 있어요. 2차 마켓. 우리가 말하는 블랙마켓이죠. 블랙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사서 가지고만 있어요. 창고업자인데 물건을 안 팔아.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와서 물건을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도 그 애프터마켓을 뒤졌어요. 뒤졌더니 부품을 가지고 있는 창고업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물건을 좀 팔아라. 그랬더니 팔을게. 그러면 우리 그거 살 때 100불 주고 샀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쳐줄게. 그래 10,000불. 개당. 왜?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때는. 그 마켓, 그 2차 마켓의 창고 주인은 그 부품을 전 세계에서 자기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가이드비라고 하는 정보에 들어가서 보이거든요. 그 물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이 그거를 개당 10,000불 주고 사왔다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에서 무기를 운영하려면, 훈련을 뛰려면 그게 기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켓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부품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도 이제 슬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 제조업체는 모든 부품들이 봄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하 계층으로 불려서 풀어헤치는 게 있는데 뭐더라? 봄이 뭐의 약자인가? 아까 뭐의 약자인데 까먹었습니다. 빌로브 매뉴팩처링인가 뭔가 하는 뭐 그거 약자인데, 자동차 하나를 쫙 분해를 하면 약 한 2, 3만 개 부품으로 쫙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이 어디서 사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에 장착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해주는 게 지금 현재 각 기업체는 있어요. 결국은 자기 회사 안에 들어온 물건들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한다는 건데, 그 바깥에 있는, 자기네 회사 바깥에 있는 것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한 사람이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놓고 개별 부품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꾸준히 수집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렇게 솔루션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고, 아니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런 업체를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품 하나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가이드비라고 하는 정보가 모인 곳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그 제품 정보와 물류 정보와 재고 정보와 스펙에 대한 정보들을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제조업체로 그 콜센터에서 전화를 다 해서 그 제품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DB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공을 해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주냐면, 자기가 봄이나 부품 리스트를 쫙 올리면 그 부품이 현재 지금 생산 중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단종이 되었으면 단종된 부품의 대체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기능상으로 펑션이라고 하는데, 펑션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거, 똑같은 거,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거, 요런 정도들. 그 다음에 이 전자제품이 그 통계학적으로 보니 A라고 하는 콘덴서라고 하는 그 콘덴서 물품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5년이더라. 근데 요놈이 지금 현재 생산된 게 2년 전에 출시가 됐으니 이제 앞으로 3년 뒤면 이 제품도 단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정보, 요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품 산업에 약간 부품 쪽에 관심이 좀 있고 그렇다면 한 번은 구상을 좀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상용품으로 혹은 국방물자로 혹은 플랜트에 이렇게 딱 그 오리엔트되어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 정보를 그 게더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취득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다면 그 모은 정보들만 가지고도 상당히 큰 돈이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끔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나면 발전소만 땅 지어지고 우리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뭘 주냐면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수리 정비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그 부품 설계도를 넘겨주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것에 대한 그 부품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앞으로 걔네들은 30년, 40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품들을 계속 구매를 해야 되고 혹은 단종되었으면 다른 물품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이러면서 걔네들은 40년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설계도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쉬운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물건 사오는 부품들을 사온다 그러면 그것도 노멀하고 일반적인 부품들을 좀 사왔을 것이고, 물론 특별한 부품들이 있어요. 특별한 온도에서 견뎌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풍압에서 견뎌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으면 그런 부품들도 수입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가져왔을 것이니까 그런 부품들에 대한 정보만 잘 관리해서 그 발전소 지어진 나라에 가서 솔루션을 팔면 됩니다. 니네들 지금 가지고 있는 부품들에 대한 추이를 우리가 제공해 줄게. 연단위 계약으로. 그러면 그 장비들이 발전 장비, 플랜트 장비, 항공 장비, 그 다음에 배 장비 이런 식으로 특화된 정보들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상당히 큰 시장이 또 하나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이 시장은 없었습니다. 이 시장은.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자본이 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해보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 부품들에 대한 그 미국에 있는 요거 DB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콜센터 인원만 약 한 100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DB를 계속 서치를 하면서 제조회사로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스펙들이나 정보들을 계속 꾸준히 받아서 자기네 DB에 지금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걔네들이 지금 이제 슬슬 한국 시장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물품들도 걔네들 DB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메모리 쪽, 반도체 쪽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중소업체 중에 일반한테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조준경이라든가 완제품이 아니라 조준경에 들어가는 부품 혹은 렌즈 그 안에 있는 전자부품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 제품들은 지금도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고 제가 요번에 조회를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조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시장이 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쪽에 대한 것들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시각을 좀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할 겸 그 다음에 이런 부품 시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겸 해서 잠깐 나와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뭐 약장수처럼 잠깐 떠들었는데 원래는 좀 순서적으로 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가이드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혹은 그 단종 솔루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더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뭐 시간이 없다 하시니 제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고 만약에 조금 더 그런 쪽이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 만드는 쪽에 좀 관심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은 조금 정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